근데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경로해서 이종섭 장관이 쫄아서 이거를 회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외압이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 민주당이 그 상상회로 속에서 쓴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검을 요구를 하는데 특검의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인력이 최순실 특검보다 많아요. 이거는 불합리하다. 대통령이 경로했다. 근데 경로했다 안 했다를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체면 걸어서 그때 경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물을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한 무리한 그 수색에 대해서 경로를 한 거지. 오히려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성격이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정부가 상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되고요. 재표결이 이뤄지게 되죠. 그렇죠. 20일 이전에 이제 이뤄지게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보시는지 플러스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희도 그 지난주에 첫목회가 14시간 동안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끝장 토론. 14시간 밤샘 끝장 토론을 하면서 총선 페인을 5가지로 발표를 했는데 아니 그럼 백수 나올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5가지 정리 끝났네. 근데 그 5가지 전에 사실 저희가 화이트보드에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2년 동안의 모든 일을 화이트보드에 다 썼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그리고 홍범도 장군 사태 이런 거 다 썼어요. 엑스포 실패, 잼버리 이런 거 다 쓰고 하나씩 다 지워 나가서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들만 했는데 근데 마지막까지도 최상병 특검 문제를 우리가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토론. 이견은 좀 있었어요. 이거는 그 마지막까지 몇 번 추가로 토론할 정도로 이견이라기보다는 의견들이 이제 덧붙여졌는데 저희는 최상병 특검의 실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2가지다. 그 최수근 상병이라는 그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보고서에 의혹, 수사에 이 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외압 의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했는데 이거 뭐 아주 짧게 설명하면은 그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했지만은 사실은 수사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조사 보고서에 그 박정훈 대령이 8명 기소 의견으로 보고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종섭 장관이 잘못했죠. 오케이. 하고 경찰로 이첩해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8명 우리는 기소권이 없는데 8명 기소 의견은 너무하네 하고 잠깐 호이딩해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팩트잖아요. 그런데 호이딩해라고 했는데 박정훈 단장이 이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경북경찰서에 이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첩을 시켜버리니까 그 이종섭 장관은 내가 분명히 호이딩하라고 했는데 이거 왜 이첩해 하고 국방부를 보내서 이첩한 거를 다시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이 외압이 이제 이종섭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경로해서 다시 회수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 경로설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이때 내용들을 다 봤는데 MBC 스트레이트 탐사 프로그램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를 처음 합니다. 거기서 처음이었고 경로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통해서 회수를 해왔다 했는데 이 경로했다는 보도가 처음 나가고 다음 날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의 경로 하나로 이거를 그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프레임이 계속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훈 대령에게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로했다는 얘기 들었냐? 들었다. 그럼 누구한테 들었냐?
김기한 사령관한테 들었다. 네. 했는데 김기한 사령관 얼마 전에 들어가서 15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변호사도 없이 조사받았잖아요. 예.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박정훈 단장에게 한 적도 없다라고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격노해서 이종섭 장관이 쫄아서 이거를 회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외압이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 하고 이 특검을 이 민주당이 그 상상 회로 속에서 쓴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검을 요구를 하는데 예. 특검의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인력이 최순실 특검보다 많아요. 104명이 되고 그리고 이 사사건건 모든 걸 브리핑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수사의 대상에 대통령실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어떤 수사라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공수처가 하고 있지 않느냐. 공수처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다. 네. 근데 여태까지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던 건 사실인데 그렇죠. 지금 속도를 내가면서 김기한 사령관 부르고 하나씩 다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켜보자.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 하자라는 게 우리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견하고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여기서 만약에 바로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통화 기록에 남는 게 7월까지다. 7월에 통화한 거니까 1년이니까 예. 통화 기록이 날아간다. 근데 공수처가 이 통화 기록 확보하지 않았을까? 저는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공수처 아니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잖아요. 특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이 공수처의 결과를 봐서 미진하다면 대통령이 이 특검하자고 건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건의할 거다. 근데 이거를 이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수사가 늦어집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특검 구성 100명이 넘는 수사단을 꾸려야 되고 네. 대상을 정해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 해야 되고 하면은 그 시간 그것만 특검 전체 기간의 3분의 1은 가져가요.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국정을 못 하겠네요. 네,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수처가 빨리 우리 언제까지 결론 내겠다를 하고 아니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저희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수정 의견. 네. 네, 수정 의견으로 해서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메시지 낸 거 보면은 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다. 우리는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방어권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입법 권력자는 민주당이에요. 네. 그리고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태원 특검법 우리가 찬성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이 바라셨던 협치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독소 조항들 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양수 수석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를 놔뒀는데 그러니까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발의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양수 의원 속초가 지역구죠. 이양수 의원이 그때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자 그 이야기 했던 게 맞아요. 기억이 나요. 자, 문을 열어놨었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보도마다 막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는 막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격노한다, 격분한다, 뭐 집어 던진다. 네.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사실입니까? 대통령께서 감정 표현에 대해서 뭐 예. 이렇게 솔직하신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2시간 가까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면서 예. 제가 평가한 게 뭐냐면 윤석열 다음은 떨어졌지만 대통령 다음은 높였다.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예. 이게 정말 원고 하나 없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해서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 본인 뭐 감정 이런 건 상관없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특검에서 국정농단까지 이어간 단 하나의 단서는 대통령이 격노했다. 예. 근데 격노했다 안 했다를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체면 걸어서 그때 격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물을 거예요? 레드선 뭐 이것도 아니고죠. 그러니까 예. 레드선 할 것도 아니고 네. 그 하나의 감정적 단어를 가지고 이 대통령을 수사 대상까지 얹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워낙 경로설 얘기가 많으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주입이 돼 있어요. 아, 대통령은 자주 경로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로요? 뭐가 경로입니까? 어? 목소리 큰 거 치면 배종찬 소장이 더 목소리 크고 경로 톤 아니에요? 어? 이게 경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한이나 할 거야. 내가 부드럽게 얼마나 부드러워. 알부남 아니야? 알수록 부드러운 남자. 알무남. 그거 가자. 네. 성한이 잘해. 네. 근데 그때 네. 대통령도 기자회견 하실 때 네. 그렇게 한 젊은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무리한 그 수색에 대해서 경로를 한 거지. 네, 이거를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경로했다. 이거 오히려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더 맞는 거죠. 성격이 다르네요. 설명을 네. 네.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더 맞는 건데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우리 젊은이가 이렇게 죽게 그것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생존자를 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사망자를 수색하는 거를 왜 이렇게까지 했냐. 무리한 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외압하기 위해서 경로했다는 상식적으로 맞죠. 경로의 대상과 내용이 전혀 다르네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정말 전반적인 이해인지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이제 특검법이 넘어왔을 때 대부분은 그대로 그냥 부결할 텐데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러한 팩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뭐 대통령실 출신이고 그렇죠. 계속 이제 국회도 계셨고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천목회도 의견 나눠야 되고 네. 하니까 이게 진짜 어디에서부터 핀트가 달라졌는지. 근데 의원님들이 그냥 야 이거 위에서 찍지 말라니까 찍지 마 이렇게 하자니까 하지 마 이러지 말고 자기 주관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 가서 유권자들 만나서 지금 뭐 일단 다 임기 끝나시긴 했지만은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거수기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표결을 할 때 찬성하든 거부하든 자기 의지와 자기 이유의 찬성 표결이 돼야 찬성 거부가 돼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상병 특검 속보가 거부권 속보가 와서 이렇게 쭉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정리가 좀 됐고요. 정리가 되네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 이 명쾌한 정리로 표결을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또 이런 또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철수 투표하시길 바라고. 의원은 찬성표를 던질까요? 28일 날요? 공언을 하시긴 했어요. 뭉이병인데. 지난번에도 찬성한다고 했다가 같이 일어나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네. 이번에도 뭐 변함없다. 이번에는 변함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의 소신은 좋아요. 예. 소신은 좋은데 저는 만약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법안으로 하면 10번이고 패스로 하면 5번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다 동일하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 저는 그게 양곡관리법, 방송법, 예. 간호법 전부 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정무실에 있을 때에도 네. 아무리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여야 합의해서 가져오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원내에서 역할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혼자의 입장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본인 아무리 이 부분에서 억울하고 대통령실까지 수사의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되면은 네.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여야 합의가 되지 네.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거부권을 네, 하셨다. 그게 가장 큰 원칙이고 예.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3번의 특검 중에 단 한 번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BBK 특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겠다고 한 거라서 예. 예외의 사항으로 하고 특검 같은 경우는 입법부가 사법권을 발동하는 정말 특별한 예외의 상황인데 네. 이거를 여야 합의 없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죠. 네. 그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에 대한 중요성, 거부권 행사의 배경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